결혼 6년 차 3살 아들 키우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신혼 초 우리 부부 경제 사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댁 들어가서 잠깐 살았어요. 원래 저희가 살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남편과 가진 적금을 모두 털어서 모아놨었는데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두고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말았어요. 원래 호텔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사람이라서 일자리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다니던 호텔과 새로 구하려는 직장에서 연봉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에서 수입이 확 줄어버리니 남편과 저 모두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던 돈으로 남편이 가게를 차리게 됐고 수중에 남은 돈이 없어서 저희가 자리 잡을 동안에는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니까 결혼을 미루던지 아예 파혼하고 헤어질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한번 끝까지 믿어달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남편만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죠. 가진 돈을 전부 가게 오픈하는데 밀어넣고 결혼 전에 남편이 혼자 쓰던 방을 신혼집 삼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제 상황이 비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살면 눈치가 보이는데 시댁은 남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저희가 합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안 좋은 꼴 더러운 꼴은 다 보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저희 시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고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려 합니다. 시모와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부딪혔고 한 달에 한 번꼴로 크게 싸웠어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져도 아버님은 전혀 참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시모는 전형적인 드라마에서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그 자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파혼하고 도망갈까봐 온갖 사탕발림을 다 해놓고 착한 시모 코스프레를 하시더니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본래 모습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시모한테 서운한 점을 말로 다하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인데 집안에 저희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숨도 못 쉬게 괴롭혔어요. 남편은 가게에서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8시쯤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때부터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안 주고 집안일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시키세요. 직접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내 아들이 아직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감히 집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겠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온 찬장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서 새로 닦고 정리하는 일도 시키셨죠.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쓰면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느라 고생하다 들어오는 건데 왜 집에서 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밑반찬들도 일부러 나지 안 만들고 그때 저보고 만들라고 하세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 전에는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반찬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하시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뭘 시켜놓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재료만 던져주고 반찬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어머님 입맛에 딱 맞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요리를 인터넷에서 만드는 방법 찾아서 먹을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어머님은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성질을 내시곤 했죠. 아마 제가 백종원 선생님처럼 맛있게 만들더라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맛없다고 했을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제가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옆에서 짜증을 내고 며칠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 피가 마를 때까지 괴롭혔어요. 시모랑 따로 살며 가끔 한 번씩 보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저는 그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으니 평소에도 눈치가 너무 보였습니다. 제 성격이라도 좀 털털하고 눈칫밥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얹혀 생활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오화제 문제니까 스스로 알아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제가 참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괴롭혔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와서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죠.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는데 결국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폭발해서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같이 살기 싫다 이야기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와 시모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를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힘든 거 이야기 안 했었고 시모는 철저하게 아들 앞에서만큼은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면서 지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에게 알린 뒤로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목소리 높여 싸우기까지 하면서 막아주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시모는 더욱 저를 싫어하고 괴롭히려 들더라고요. 결국 시댁에서 함께 산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시모와 정말 크게 싸우게 됐고 그때 마지막으로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이 너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좋아해서 허락해준 줄 알아? 처음부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참고 넘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더는 같이 살 수 없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성격 이상하고 괴팍한 시모라고 해도 살다 보면 조금씩 정도 들고 점점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물러터졌었던 거죠. 남편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지만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2년 3년 어쩌면 그 이상 돈을 모아서 독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저는 하루라도 시댁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나 혼자만이라도 따로 나와서 원룸에서 살 테니까 당신 부모와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보증금 저렴한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시모와 마지막으로 싸운 지 3일 만에 분가를 했고 이사한 집은 시댁에 비해 훨씬 좁았지만 마음만은 정말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됐지만 그건 시댁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진 돈 없어도 남편이랑 진작 나와서 이렇게 살 걸 내가 스스로 화를 자처했구나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살다 반년 만에 독립해서 그 뒤로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둘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비록 초반에는 계획이 꼬여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이랑 제가 알뜰하게 돈 모으면서 살았더니 얼마 전엔 집도 샀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새 식구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저는 분가한 뒤로는 명절 빼고 시댁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랑 시모가 감정상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시댁에 함께 가자고 강요하지 않아요. 분가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모한테 안 좋은 감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사실 명절에 하루 시댁 가는 것도 최소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시모도 그전까지는 제가 집에 가도 시큰둥하고 남편이랑 손주만 반갑게 맞으셨는데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로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 혼자 집에 남아있으니 아마 외롭고 쓸쓸하셨겠죠. 저도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 울다 실신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제 혼자가 되셨는데 예전보다는 좀 잘해드리고 내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남편을 통해 자주 연락드리고 당신이 예전보다 자주 찾아가라 했죠. 하지만 얼마 후에 시모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불쌍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바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세 식구 사는 아파트는 25평이고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44평이에요. 큰 집에 시모 혼자 사니 적적하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때? 생각은 좀 해봤니? 내 말대로 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이득이라니까? 코딱지만한 너네 집에서 셋이 살면 힘들잖아. 우리 집으로 오면 넓고 조용해서 애 키우기도 좋아.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통화 내용이 저한테까지 다 들리니까 당황스러워했죠. 아니, 절대 안 간다고 했잖아.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예전 일도 있는데 엄마랑 어떻게 이제 와서 같이 살아? 남편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실해졌죠. 시모는 다시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괜히 저한테 이야기했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자기 선에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머님과 저희가 사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같은 곳이긴 해도 동네가 완전 다르거든요. 시댁은 집이 좀 넓긴 해도 외곽 지역에 주변에 상가도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한 번 시댁에 가려고 하면 차로 30분 이상 가야 하는 곳이죠. 지은 지 20년도 훨씬 지났고 넓다는 이유 하나 빼면 장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들어온 거라 2년 전에 지어진 새 집입니다. 나중에 걸어서 우리 아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지하철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분양가도 훨씬 높고 애초에 40평짜리 시댁보다 25평짜리 저희 집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무슨 코딱지만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 듣는 자체가 어이없었죠. 예전에는 정말 가진 돈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랑 남편 출퇴근 시간도 훨씬 더 멀어지고 결정적으로 그 동네는 밤이면 너무 어두워서 아이 데리고 외출하기도 겁나요. 절대 시댁 들어가서 살 생각 없고 만약 지금 당장 저희 부부가 망해서 빈털터리가 된다고 해도 그냥 반지하 월세방 들어가서 살고 말지 시댁에는 절대 안 갈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모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는 절대 엄마와 살 생각 없으니 안심하라더군요. 물론 저도 남편이 평소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제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진 않을 거라 믿고 있지만 시모가 저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해요. 아직도 저희가 6년 전에 돈도 없고 어머님 눈칫밥 먹고 살던 그때의 가난한 신혼부부라고 착각을 하고 사시는 건지 너무 황당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알아서 잘 막아주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같이 살자는 말을 남편이 거절하는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같이 살자며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너도 언제까지 그렇게 꽁에 있을 거야? 예전에 너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한테 내 아들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제 그만 기분 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 넓은 집에서 살아야 애한테도 좋은 거야. 저희가 신혼 초에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한 이후 시모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도 남편 통해서 말을 전달하곤 했었는데 얼마나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었으면 그 성질 더러운 시모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다 했을까 싶었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저는 절대 같이 살 생각 없었고 물론 시모한테도 단호하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하루에도 최소 3번씩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그때는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좀 했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예전 일을 용서해달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고 오후쯤에는 또 무슨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건지 저보고 너처럼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살면서 처음 본다고 한참 욕을 하십니다. 늙은 시모를 혼자 버리고 니들끼리 살면 주변에서 다들 욕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다가 또다시 한밤중이 되면 아까 자기가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라면서 이번에는 정말 잘해줄 테니 다시 한번 같이 살아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마음이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시모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저럴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진작 예전에 같이 살 때 저한테 잘해주셨더라면 혼자 사는 시모가 불쌍해서 한 번쯤 모시고 사는 상상이라도 해봤을 텐데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게 싫어서 전화도 안 받거든요. 아무리 저렇게 제 앞에서 빌고 화내고 해봤자 절대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만약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소리를 저한테 했다가는 바로 이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먼저 할 리가 없어요. 요즘도 매일같이 시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고 며칠 전엔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며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봤자 어머님 아들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이지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저한테 조금만 잘했었으면 한 집에서 같이 살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머님이 사시는 집 근처로 이사가서 자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그럴 일 전혀 없으니 어머님도 빨리 포기하시길 바래요. 지금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드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다른 취미 찾아서 혼자 즐겁게 지내시는 법을 배우셔야죠. 어머님 연세가 이제 7순인데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잖아요? 앞으로 30년은 혼자 사셔야 할 텐데 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희 남편이 마음고생이라도 덜 하겠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